무슨 느낌의 문제인지 알죠? 내가 푸는 법을 이미 배워서 알아. 근데 내 앞에서 한번 풀어봐 이러면 하기 싫은 그런 느낌. 재생하기도 싫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 가에서 이게 사실은 5개 힌트인 거잖아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총 5개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n이 1이면 f1입니다. 좌변의 합은. 근데 여기는 f1 곱하기 f2죠. 그럼 꼬라지 보니까 f1이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f1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뭐 이지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지? f1이 0이 아니면 f2가 1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 케이스 분류하는 그런 느낌이지. 다음 f1 더하기 f2는 f2 곱하기 f3이에요. 마찬가지 f1 더하기 일단 5개 다 써볼게요. f3 곱하기 f4고요. 뭔가 수열에 합하고 되게 좀 연결을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풀이법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죠. 여기서 변변 빼면 f2는 f2로 묶어서 f3-f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같은 이유로 이렇게 빼면 f3은 f3 곱하기 f4-f2다. 아하, 이 식을 써보니까 나 조건이 왜 나와있는지, n하고 n 더하기 3하고 1, 4하고 2 왜 주어져 있는지를 조금 감을 잡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옳게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좀 들죠. 둘이 빼보면 f4는 f4 곱하기 f5-f3 이게 되고, 마찬가지 둘이 빼보면 f5는 f5 곱하기 f6-f4 이게 된단 말이지. 그 평균면허는 양수가 아니다는 케이스를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3, 4일 때만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3을 집어넣으면 3하고 5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을 안 해줬어요. 그죠? 네, 그런 말 안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케이스 분류를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F4가 0이 아니면 아주 속이 편할 텐데, 왜냐면 그러면 약분을 때려버리면 F5가 F3 더하기 되는 게 나오니까. 근데 뭐 그런 거를 허용하겠어요? 자, F3 더하기 1이다. 그죠? 이거였죠? 그 다음에 F5가 마찬가지로 0이 아니면 F6은 F4 더하기 1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되죠. 이것도 안되고, 안되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5와 3 사이에서 평균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1 나오는 거잖아요.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2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F5-F3이니까 맞잖아요? 예.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다 위배돼요. 그러니까 F4와 F5가 동시에 0이다. 이걸 얻게 되죠. 근데 저 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F2와 F3은 0이다라고 못하니까 저건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거죠. 그냥 케이스 분류 줄여주려고 준 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F4와 F5가 0이면
얘에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0이다도 할 수 있네요. 우변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예. F4까지 더한 것도 0이든 의미가 없죠. 왜냐면 F4 자체가 0이니까. 의미가 있는 식은 이 식입니다. 자, 이제 위에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F3이 0이 아니라고 해보죠. 그럼 F4는 F2 더하기 1이에요. 그죠? F4는 F2 더하기 1. 0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누가 있냐? 뭐가 많아가지고 F4가 0이어야 되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F3이 F2가 마일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서 약분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0이 아닌 거니까. 그럼 F3이 F1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집어넣어보면 F1이 0 나와버려요.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그럼 F1은 0 나오고 F3은 1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fx는 뭐가 되냐면 x-1 f2 0이니까 x-4 x-5 f4 f5 다 0이니까 그리고 3 넣었을 때 1이 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하죠. 3을 넣게 되면 위에가 2, 앞에가 2, 그 다음에 마이 맞나? 3. F2가 마이너스 1 가지고 쓴 거네요. F2가 마이너스 1, 그죠? 네. F2를 집어넣어 보면 1, 2, 3, 마육 나오니까 이거 이용해서 지금 여기 1차식 꾸민 겁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게 F3 1이다 이게 있죠. F3이 1이려면 A가 얼마 나오냐면 12분의 5 나오거든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F6이 얼마 나오냐면 15 나와요. A가 12분의 5일 때 F6이 15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이 위배됩니다. 왜냐면 지금 F4가 얼마인 상태냐면 0인 상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두 번째 케이스 F3이 0이라고 할게요. F3이 0이면 사실상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F3도 0이고 F4도 0이고 F5도 0이고요. F3이 0이면 써놨던 거하고 안 써놨던 거 헷갈리기 시작해서 F3이 0이면 0 F2하고 F2의 합이 0이거든요. 절대값은 하고 부호는 반대다 이거죠.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위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F2 여기 이 식을 또 이용하면 얘네가 00일 수는 없으니까 0이 아닌 값일 거니까 F2가 1 나오고 F1이 마일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어차피 이게 0인 거는 뭐 동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fx는 x-3, x-4, x-5
그리고 F2가 2다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4분의 5가 나와요. 어차피 이때가 답이겠죠. 예, 남은 게 이제 없거든 케이스가. 그럼 이걸 집어넣어서 F2분의 5를 구해서 128배를 하시면 65인 답이 나옵니다. 아주 지랄맞죠 답이. 그래서 못 풀만한 건 아닌데 에이, 정말 귀찮습니다. 그냥 귀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 또 만나면 풀어서 맞추려고 해보세요. 남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존나 하기 싫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음 153번을 볼까요? 153번은 잘 만든 문제이나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친구들은 22번임에도 불구하고 한 2분 이내에 답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를 알면 매우 쉬운 문제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잘 관심을 안 가져. 뭔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 근데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함수는 어떻게 분기되어 있는 함수냐면 어차피 이것 자체로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함수고 이것 자체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이라는 둥, 미분 불가능이라는 둥,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어디서 발생할 거냐면 fx가 0인 지점에서 발생할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fx가 0인 지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근데 fx가 0이라고 했는데 fx는 어차피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면 단일근이거나 이중근이거나 뭐 혹은 3중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일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fx는 0의 좌우에서 얘는 뭐 하는 거야? 독립변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더하기 x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fx에다가 y는 x를 더해서 이렇게 빨딱 서나? 뭐 이런 느낌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봐봐, f 알파는 0, 즉 이걸 다 숫자라고 생각해보자. 숫자라고 생각해보면 x축의 위쪽에서, 여기 알파야, 알겠지? 위쪽에서는 만약 이렇게 통과를 했어, 이렇게 단일근이어서 그냥 얘를 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하자는 얘기냐면 어차피 여기 함수값은 0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뭘 더해? x를 더하지. 그럼 알파를 더하니까 이 점이 이 위로 올라오겠잖아요. 알파가 0이 아닌 이상.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2fx 2배 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뭐에서? 단일근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연속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단일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일근 하나에 나머지 중근이구나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괜찮나 친구들? 그쵸?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나면 근데 이제 모양이 이제 정해지잖아. 어차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다. 좀 더 얘기할게. 알겠죠? 네, 접하는 거예요. 네. 좀 더 얘기하고 한 가지만 난 더 봤으면 좋겠거든. 한 가지만 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가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일근의 위치랑 이중근의 위치가 전부 다 미분 불가능. 아까 단일근은 불연속이었으니까 무조건 미분 불가능일 거 아니냐고. 맞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아니다. 이게 단일근이어도 잠깐만. 생각하다 말았네. 봐봐. 아까 내가 그 말도 했었는데 하다가 다음 내용 생각하면서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통과했어요. 근데 이게 0이야. 그럼 이 점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죠. 이렇게 가겠죠. 이 점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연속이 되는 거야. 단일근인데 연속입니다. 그런데 미분은 불가능이죠. 그러면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0이라는 단일근은 만들 수 있습니다. 0이 아닌 애들은 불연속점을 만듭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중근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중근의 위치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위냐 아니냐 딱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접하면 얘를 따라가 버리잖아요. x를 더한다고 해도 미분 가능성엔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 그러죠. 예. 근데 불연속점을 하나를 줄여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2개다. 그러면 접하는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일근에서도 미분 불가능해야 되죠. 예. 이거는 그림 그려놓고 볼게요. 나머지는. 그러면 단일근이 0이어야 한다까지 할 수 있죠. 단일근이 0이어야만 불연속인 실수의 개수 1개 줄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인 거지. 단일근과 이중근을 가져 단일근 0이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때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됐니? 됐어요? 그리고 미분 불가능이 되는 이유는 여기 더해진 x 때문입니다. 왜냐면 더하기 2를 할 거니까. 그지? 더하기 2를 할 거니까. 이때 f-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2의 제곱인데 이게 마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마일이나 마3이 나오거든? 그래서 안 돼. 왜냐면 이 그림은 알파가 0보다 크잖아. 근데 둘 다 0보다 작은 것만 나온단 말이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중근이 뭐라는 걸 알아요? 음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중근이 음수고 단일근이 0인 이런 형태, 일부러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게요. 부운동하지 마시라고. 그럼 fx는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 f-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게 마이가 되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알파는 2라고 3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문제를 나눔도 잘 맞는 게 여기서 이제 1하고 3 두 개가 나오니까 뭐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얘 미분의 결과가 얼마야? 1이죠.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미분 가능을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알파가 1인 경우에 fx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실제로 f'0이 얼마예요? 1이죠. 1이잖아. 아니 안 맞니? 맞죠? 근데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니까 EFX를 따라갈 텐데 여기서 0이 등호가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0에서의 값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0에서의 값은 f'0 더하기 1일 거고 얘는 2f'0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f'0이 1일 때는 얘랑 얘의 값이 같아지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1개가 됩니다. 존나 우연찮게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졸라 우연찮게도.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굉장히 빠르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감 잡았어 라고 생각하면 답을 진짜 2분 이내면 낼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f6은 6 곱하기 81 486 되겠네요. 그래서 매우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4번이) 좀 느낌이 비슷한 문제네요. 이거 간단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3차함수 fx가 1, 3, 2, 2가 뭘 준 거예요? x편 두 개를 줬죠. 그러면 하나의 실근이 남아있겠죠. 그 하나의 실근의 위치를 정하면 되는 거고, 2대 우측에서 f'x는 0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1이 정중앙에 있단 말이죠. 가 나를 종합하면 지금 1하고 3이라는 절편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잖아. x축과의 교점을. 그럼 나머지 하나가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간격이 똑같단 말은 아닙니다. 알파 1, 3 이런 순이어야만 2대 우측에서 f'x는 0이 이렇게 접선이고 0 되는 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1이 제일 작은 그림은 두 개가 나오겠지. 1이 제일 큰 그림은 뭐가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이 두 번째로 큰 근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말을 가나를 통해서 한 거고요. 상수 A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애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예요? 땡땡땡. 아씨, 왜 다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단일근이잖아요, 단일근. 그러니까 2중근이든 3중근이든 4중근이든 5중근이든 6중근이든 7중근이든 8중근이든 아무튼 중근이기만 하면 전부 다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가능이 돼요. 단일근만 오로지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가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fx와 fa-x는 어쨌거나 몇 차 방정식이야? 6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걔네가 뭐만 있어야 한다고? 겹치는 근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미 fx가 세식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fa-x가 한 번 더 끼얹어가지고 중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3개의 이중근을 갖는다. 일부러 이중근이라고 썼습니다. 알겠죠? 네, 2개씩 겹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 fa-x의 정체가 궁금한데 얘는 f-x-a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얘를 뭐 한 거냐면 y축 대칭을 시켜요. 그리고 a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알파와 1과 3을 다 알고 있잖아. y축 대칭 시키면 마3하고 마1하고 마알파예요. 거기에다가 a를 더하는 거니까 a 마3하고 a 마이너스 3하고 a 마이너스 1하고 a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정확히 크기순이죠. 일부러 크기순을 쓴 겁니다. 왜냐면 얘네가 각자 다 겹쳐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사실 알파일 수밖에 없고 얘가 1일 수밖에 없고 얘가 3일 수밖에 없어서 a는 2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괜찮죠? 그러면 fx가 k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고 gx는 어차피 근 겹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k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일 텐데 얘가 k 2개 가지고 있고 얘가 k 1개 가지고 있고 얘가 k 1개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야 k 구하려고 하지 마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기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 내일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